스토킹 처벌 고소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과는 작은 오해로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로 맺어진 인연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원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는 없으나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착을 보이고 끊임없이 연락을 취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여 상대에게 불안 또는 공포감을 일으킨다면 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나 가까운 지인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계속 연락을 취한다면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의 제정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구분되어 10만 원의 벌금으로 그쳤지만 스토킹법 제정 이후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스토킹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은 완전한 타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스토킹보다 안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만남을 지속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다가 연이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대 집으로 찾아가서 만남을 시도했다가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헤어진 연인은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길고 다른 사람보다 경계를 낮아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공포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반복적인 연락 또는 접근을 하다가 상대를 우연히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리려는 자세만 취하였더라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스토킹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는 위험하게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스토킹 행위 과정에서 상대에게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 외에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토킹하다가 상대가 집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면서 주거침입죄를 범하거나 스토킹 행위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때에는 상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상대에게 접근하는 등 실제 행동에 의한 스토킹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SNS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이버 스토킹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은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사건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소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본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에 나서면서 사소한 행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어 스토킹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며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최대한의 감형을 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 4월에 제정되어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기소된 건이 없는 경찰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스토킹 고소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스토킹 고소 대리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증거 또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 측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AL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속히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스토킹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가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핵심인 사안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